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중국 지리홀딩 그룹의 지리오터가 지난 4월 달에 공개한 GEA라고 하는 새로운 이 아키텍처, 인공지능 아키텍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중국 업체들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방식으로 자동차 회사를 건립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속도 기록도 갱신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리 오토도 역사는 조금 더 오래됐죠. 86년에 지리가 생겼고 97년에 자동차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샤오미나 뭐 샤오펑 이런 그 스타트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오래된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회사들에 비하면 역사가 짧죠. 근데 그 짧은 역사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아키텍처를 만들어냈다 하는 것에서 놀라워서 그래서 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지리 오토의 GEA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이제 AI 아키텍처로 AI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들이 이제 4-in-1, 4-in-1,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 4개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시스템, 이게 OS는 운영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그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을 하나에 통합해서 만들었다 그런 건데 이게 전기차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 그리고 그린 메탄올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게 이걸 그들은 이제 글로벌 지능형 신에너지 아키텍처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4-in-1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 개념은 통합 AI 인텔리전스 아키텍처.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과 지능형 에너지, 종합 안전, AI 인텔리전스, 주행 성능 이 모든 것을 통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플랫폼의 개념을 그동안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중국 회사들이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했던 방식에서 이 다른 레거시 자동차에서 지금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몇 차례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중국 회사들은 지금 어쨌든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리 홀딩 내에는 CMA, BMA, 볼보에서 온 SPA,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폴스타라든가 로터스, 엘레트라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SEA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번에 GEA가 추가된 겁니다. 이걸 잠깐 좀 들여다보면 그 4월 달에 베이징 오토쇼에서 공개했던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인텔리전트 에너지, 인텔리전트 스페이스, 인텔리전트 인터액션,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이런 개념을 등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은 그 고성능 3전기, 3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는데 이건 11 in 1, 그러니까 11 in 1,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 11가지 기능을 다 통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X in 1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 in 1 정도는 좀 익숙하고 BYD가 8 in 1, 8가지 하나에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소개한 데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본 안전, 차량 안전, 지능형 안전, 건강 안전까지 생각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은 라이젠 E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항속거리 연장형차에 탑재가 됐을 경우에 2,0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 시스템도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발전을 했고 또 셀투 바디 우리가 이 배터리 팩, 셀, 모듈이나 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탑재를 하는데 그게 셀투 셰시로 발전했고 지금 셀투 바디까지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열 효율을 그들은 90%를 넘겼답니다. 전체적인 효율을요. 그리고 엔진 만들어서 열 효율을 46%를 넘겼다고 하는데 저 이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 토요타가 그 프리우스를 만들면서 한 10년 전인가요? 40% 처음 돌파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45% 목표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그로부터 팔로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리 자동차가 46% 엔진 열효율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800% 시스템을 채용했다는 것도 놀라운 내용이고 또 실리콘 카바이드 사용을 75%나 줄였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이쪽 일을 아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이걸 지금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AI 디지털 그 셋인데요. 이게 셋이라는 말이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기로 합니다. 그때 이게
아주 그 반응 속도가 빠른 인간보다 2.5배 정도 빠른 4m초 만에 극한 조건에서 자동 회피를 할 수 있다. 이게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죠. 이게 자율주행에 관한 안전에서 그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도 결국은 엔드 투 엔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율주행의 프로세서, 인식, 분석, 실행 이런 단계에서 건너뛴다는 얘기죠. 인식에서 실행을 그냥 건너뛴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일반화될 것 같다, 보편화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 얘네들이 차를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하거나 기술 세미나 지금 제가 독일이나 미국, 일본 회사들의 그 기술 세미나를 다녀봤던 그런 거와는 달리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체감되게 전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만든 지 20년이 안 된 회사가 이렇게 이런 개념에 이런 컨셉에 그 셰시를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 지리자동차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지리홀딩 그룹이 큰 틀이고요. 그 86년에 설립됐고 97년부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 지리 홀딩 그룹 내에는 지리 오토가 있고요. 링크앤코, 지커, 볼보, 폴스타, 로터스, 레이다, 스마트, 런던 전기차, LEVC라고 그러죠. 파리전 오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코리아 지분은 37% 가지고 있고요. 에스턴 마틴도 17%, 메르세데스 벤츠 지분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리 홀딩 그룹의 생산 대수는 279만 대로 글로벌 톱 10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재 12만 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요. 또 11년 연속으로 포춘 글로벌 500에 속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우리는 과거에 그 글로벌 회사들하고 합작 회사를 한 베이징 자동차, 동풍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뭐 제일 자동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BYD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 때문에 BYD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저는 이 BYD는 물론이고 샤오펑하고 니오 지리오토 뭐 이런 그 회사들이 체리자동차까지요. 이런 회사들이 더 제 눈길을 끌고 있고 그냥 판매 대수 면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리홀딩 그룹 말씀드렸듯이 10개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 그 그룹 내에 이건 그룹이죠. 지리홀딩 우리나라 말하면 현대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오토가 있고요. 볼보카 그룹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기술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에너지하고 상용차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 경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빠른 속도로 지금 그들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279만 대 정도, 300만 대가 되지 않는 회사가 이런 정도의 기술 발전을 이뤄낸다가 지금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오토를 통해서 2021년에 그 지리자동차의 스마트 지리 2025라는 그것을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핵심이 스마트 파워트레인, 스마트 제조, 스마트 서비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 허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엔진의 효율을 열 효율을 43.2%를 3회 당시 달성한 엔진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46% 높였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발전입니다. 그리고 전용 변속기, 3단 전용 하이브리드 전속기를 개발하기로 했었고 이, 이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연비가 40% 개발된 하이브리드 파워체를 개발하고 있었고 그것이 지금 또 다른 형태로 한 단계 진전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글로벌 협력하는 쉽게 말하면 수평 분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제휴를 통해서 그들의 이 코스트 다운, 코스트 리덕션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대만의 아이폰 위탁 생산업자에서 자동차 플랫폼을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폭스폰하고도 서비스 합작사를 설립했고요. 르노그룹은 말씀드렸듯이 르노코리아의 37%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르노 그랑클레어스의 개발에도 많은 기술을 공급을 했죠. 그리고 또 르노하고 지리는 호스파워테일이라고 하는 엔진 개발 회사를 올해 5월 달에 설립했습니다. 이건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연기관차를 위한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위한 엔진 개발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볼로콥터라고 하는 그 에어택시 합작 회사도 에어로 푸지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웨이모하고도 자율주행 택시용 전기차 공급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지커의 007인가요? 미니밴을
하기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제규어 아이페이스 다음으로 지크가 지금 선정됐고, 그 다음에 현재 아이노 5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빌아이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모빌아이는 최근에 다양한 형태로 리프트 등하고도 제휴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또 마찬가지로 구글 웨이모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회사 바이두하고는 아폴로고하고도 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협력하고 있고, 2025년에 레벨 파워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모든 분야에서 아, 전, 다른 회사들이 뒤지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리 오토 2025라는 전략을 2021년에 세웠을 때는 반도체도 내재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23년에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팀을 해체했습니다. 처음에는 7나노 칩을 양산을 하고 그 5나노 칩까지 발전하겠다.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를 만들어서 자율주행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찬 전략을 세웠었는데,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 그걸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램하고 같이 연결돼서 모든 걸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만의 생태계가 따로 있다는 것이 어쨌든 당연한 사실인데, 그게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하는 GD 오토가 아무리 국가적인 지원이 있고 나름대로 야심찬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GD 자동차도 BYD하고 테슬라와 달리 완전 수직 통합이 아닌 글로벌화를 통해서 그들의 새로운 방식의 수평 분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이 GD뿐만 아니고 많은 자동차 회사들, 그러니까 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한 그 생산 원가를 내줘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메이커들이 서로 제휴를 하고 있고 기술 제휴 또는 생산 제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도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를 해서 애들은 이제 지리는 오픈형을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아이폰을 쓰면서 느꼈지만은 애플 아이폰의 기술을 또는 앱을 공급하는 많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처럼 그네들이 쓰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이걸 우리 개발자 중심의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또 하나, OTA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이 칩이 내년까지 연간 1, 2회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업그레이드 문제는 이 통신 문제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야도 일제는 더 이상 거액가수 대세가 돼 있고, 이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정유 자동차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지리 자동차는 결국 그 분야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연구도 또 하고 있고, 메탄올 기술에 대해서 이미 기술 특허를 200개 넘게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라이센 파워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또 이것도 역시 해외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수압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쩌면 이 니오가 주도를 하고 있고 CATL도 빠른 속도로 지금 이 분야의 사업을 넓히고 있고, 이 지리도 포함된다면은 어쩌면 나중에는 표준화가 이루어져서 다른 메이커의 배터리도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국에서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생산 혁신, 그러니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가 플랫폼이라는 것을 생산 효율성을 22% 향상을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2025년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친환경 공제하는 개념도 들어가고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목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리 자동차가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중국 회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굉장한 전략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한 기술 개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지리는
2025년 내년까지 36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79만 대 했으니까 올해 300만 대 넘어갈 것 같고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배터리 전기차 비중을 30% 정도 하겠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내년까지 6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레벨 5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느끼는 건데 과연 지금 이 글로벌 레거시 메이커들은 이런 형태의 전략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가끔 궁금해집니다. 물론 지금도 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고 그들의 그동안 뭐 경우에 따라 100년 넘게 또 7, 80 넘게 축적해온 노하우로 인해서 어쩌면 이들보다는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되고 실제 차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로터스 엘레트라하고 폴스타 4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리 자동차가 내년을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그런 이 도약을 해서 글로벌 톱 10에서 BYD와 함께 중국 차의 존재감을 더 빨리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